기원전 26,000년 지구 인구는 10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중 한 무리가 지금 결정해야 했어요. 매머드 떼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따라갈지 말지를 선택해야 했죠. 이 순간의 선택이 두 개 대륙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빙하기 생존은 운명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죠.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그 선택의 순간. 한 무리의 용기가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기원전 26,000년은 마지막 빙하기 최대기로 가는 중간 지점이었어요. 빙하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기온은 해마다 조금씩 떨어졌으며 사냥감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생존 자체가 매일매일 도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시베리아 어느 지역에 한 집단이 살고 있었어요. 약 50명에서 70명 정도의 크기였을 겁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빙하기 집단의 평균 규모가 그 정도였거든요. 너무 작으면 근친 교배 문제가 생기고 너무 크면 먹을 게 부족했죠. 50명에서 70명이 딱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그들은 남쪽 산자락에 동굴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지난 몇 년을 보냈어요. 동굴은 안전했습니다. 바람을 막아줬고 포식자로부터 보호해줬으며 불을 피우기 좋은 구조였죠. 주변에는 작은 사슴들이 있었고 강에는 물고기가 있었으며 여름이면 베리를 딸 수 있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머드 떼가 이동 패턴을 바꾼 거예요. 2024년 최신 고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27,000년에서 25,000년 사이 시베리아 매머드의 이동 경로가 급격히 변했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그들이 먹던 풀이 더 북쪽에서만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매머드는 단순한 사냥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태계의 중심이었어요. 매머드가 지나간 자리에는 작은 동물들이 따라왔고 그 동물들을 노리는 포식자들도 따라왔죠. 매머드가 풀을 뜯어먹으면 새로운 식물이 자라났고 그 식물을 먹는 사슴과 들소가 모였습니다. 매머드는 움직이는 생명의 순환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매머드 떼가 북쪽으로 가버리자 남쪽 동굴 주변의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슴들이 줄어들었고 물고기도 예전만큼 잡히지 않았으며 심지어 베리나무조차 열매를 적게 맺기 시작했죠. 무언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집단의 리더들은 회의를 열었어요.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이곳에 남아서 버티는 것. 둘째, 매머드를 따라 북쪽으로 가는 것. 남는 쪽을 선택하면 안전했지만 배고픔과 싸워야 했고 북쪽을 선택하면 위험했지만 풍요로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북쪽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땅이었죠. 회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을 겁니다. 장로들은 남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평생을 이 동굴에서 살았고 조상의 뼈가 여기 묻혀 있었으며 모든 게 익숙했죠. 하지만 젊은 사냥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일 사냥을 나가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 사냥꾼이 강하게 주장했다고 해요.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된 도구 분석을 통해 추론한 내용인데 이 시기 일부 집단에서 특별히 정교한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가 리더였을 거예요. 그는 북쪽에 희망이 있다고 믿었고 집단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집단은 분열됩니다. 약 3분의 1은 남기로 했고 3분의 2는 북쪽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별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형제가 갈라섰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졌으며 연인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했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거든요. 북쪽으로 간 집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매머드 떼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어요. 하루에 10km에서 15km씩 걸었고 사냥감이 있으면 며칠 머물렀으며 위험하면 우회했습니다. 빠른 여행이 아니라 살면서 이동하는 거였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매머드 떼 주변에는 정말 먹을 게 많았거든요. 매머드가 쓰러뜨린 나무에는 벌레가 꼬였고 그 벌레를 먹는 새들이 왔으며 새를 노리는 여우가 나타났죠.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땅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으며 바람이 더 차가워졌죠. 그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세계의 끝에 다가가고 있다는 걸요. 두려웠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거든요. 2년째가 되자 완전히 새로운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눈으로 덮인 평원이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었고
바다는 얼어붙어 있었으며 하늘은 낮은데도 어두웠죠. 이곳이 바로 베링지아였습니다. 당시에는 물론 그런 이름이 없었지만요. 그들은 그냥 끝없는 땅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베링지아는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물속에 잠겨 있지만 당시 해수면이 120m에서 130m 낮았기 때문에 거대한 육지가 드러나 있었어요. 폭이 1600km에 달하는 광활한 초원이었죠. 그리고 그곳은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매머드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들소, 말, 사양소, 술록, 심지어 낙타과 동물까지 있었습니다. 2023년 알래스카 대학 연구팀이 베링지아 해저 퇴적물을 분석했는데 놀라운 생물 다양성이 나타났다고 해요. 당시 베링지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초원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 집단은 베링지아에서 몇 세대를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DNA 분석 결과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시아인의 유전적 분리가 약 23,000년에서 25,000년 전 사이에 시작되었거든요. 즉, 그들은 베링지아에 수천 년간 머물면서 서서히 다른 집단으로 분화되었던 거예요. 베링지아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고고학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추론은 가능합니다. 그들은 계절에 따라 이동했을 거예요. 여름에는 해안가로 가서 물개를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았으며 겨울에는 내륙으로 들어가서 매머드와 들소를 사냥했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일부 집단이 더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였을까요?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16,000년경 베링지아의 기후가 다시 변했다고 합니다. 더 건조해졌고 초원이 줄어들었으며 경쟁이 치열해졌죠. 동쪽으로 간 그룹은 결국 캐나다 서부에 도달합니다. 그곳에는 두 개의 거대한 빙하 사이에 좁은 통로가 있었어요. 맥켄지 회랑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폭이 30km에서 50km 정도였죠. 위험해 보였지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통로를 통과했고 빙하 남쪽의 새로운 세계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낙원이었습니다. 빙하기였지만 그 남쪽은 상대적으로 따뜻했고 무엇보다 인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사냥이 너무 쉬웠어요. 거대 땅늘보는 느려서 걸어가서 잡을 수 있었고 글립토돈트는 도망도 안 갔으며 말들은 호기심에 오히려 다가왔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온 최초 집단은 약 500명에서 1000명 정도였는데 1000년 만에 1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연평균 10% 성장률입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인구 증가 중 하나였죠. 북쪽을 선택한 그 결정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들은 계속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떤 집단은 태평양 해안을 따라 내려갔고 어떤 집단은 내륙 평원을 택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산맥을 넘었어요. 기원전 14,000년경이 되자 인간은 이미 남미 최남단까지 도달했습니다. 25,000년 전 시베리아를 출발해서 칠레까지 간 거예요. 지구 둘레의 4분의 2를 이동한 셈이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북극의 이누이트는 얼음 위에서 사는 법을 배웠고 평원의 부족들은 들소 사냥에 특화되었으며 아마존의 집단들은 정글에서 수백 종의 식용식물을 찾아냈죠. 모두 같은 조상에서 나왔지만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발전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남쪽 동굴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유전학적 증거를 보면 그들의 후손이 현대까지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마 몇 세대 버티다가 결국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안전을 택한 대가가 멸종이었던 겁니다. 이게 선택의 잔인한 본질입니다. 옳은 선택은 생존으로 이어지고 틀린 선택은 소멸로 끝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시에는 어느 게 옳은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북쪽으로 간 사람들도 자신들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매머드를 따라간 것뿐이었죠. 그런데 왜 그들은 북쪽을 택했을까요? 단순히 용기 때문이었을까요? 2022년 행동유전학 연구가 흥미로운 결과를 내놨습니다. 도파민 수용체 유전자 DRD4의 특정 변이가 위험 감수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이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 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북쪽을 선택한 사람들은 애초에 위험을 덜 두려워하는 유전적 성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미지를 향한 호기심이 강했고 변화를 즐겼으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성향이 그들을 새로운 대륙으로 이끈 거죠. 그리고 그 유전자는 지금도 그 후손들 안에 살아 있습니다. 2023년에는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13,000년 전 인간 유골이 발견됐는데 DNA 분석 결과 베링지아 집단의
직계 후손이었다고 해요. 2024년에는 알래스카 해안에서 챔 4,500년 전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고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발견은 2024년 12월에 있었습니다. 해저 로봇이 베링 해협 수심 50m에서 고대 캠프 유적을 발견한 거예요. 불을 피운 흔적, 도구 파편, 동물뼈가 있었고 연대 측정 결과 24,000년 전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이동의 시기예요. 우리는 지금 그들이 실제로 머물렀던 장소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때로는 안전한 선택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동굴에 남은 사람들은 안전해 보였지만 결국 사라졌고, 미지로 떠난 사람들은 위험해 보였지만 새로운 세계를 열었죠. 생존은 안주가 아니라 도전에 있었습니다. 26,000년 전 그 선택의 순간 한 무리가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두 개 대륙에 수억 명의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잉카 제국, 마야 문명, 아즈텍 문화, 이누이트의 지혜, 아마존 부족의 식물학 지식, 모두 그 첫걸음에서 시작됐어요.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바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 것인가? 미지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기후변화, 인공지능, 우주 개척, 모두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26,000년 전 그 용감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